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내년부터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근로장려금 지원이 확대됩니다. 또 책을 구입하거나 공연 관람을 결제할 경우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관련해서 달라지는 세법, 김지수 기자가 정리드립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내년부터 최대 250만 원으로 10% 늘어납니다. 70세 이상 노부모를 봉양하는 미혼 근로자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한국인과 결혼했다 이혼한 저소득 외국인도 한국 국적 자녀 1인당 50만 원의 자녀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하우스 맥주의 판매 규제도 풀려 수입 맥주처럼 대형마트에서 살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위생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 범위도 늘어나 다양한 맛의 술이 등장할 전망입니다. 월세를 내고 연말 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도 최대 15만 원 늘어납니다. 월세 세액 공제율이 현 10%에서 12%로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개인 종합재산 관리 계좌의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금액도 일반형은 300만 원으로 100만 원 늘어나고 서민형과 농어민 가입자는 500만 원으로 일괄 확대됩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 공제율은 40%로 오릅니다. 책 구입이나 공연 관람 지출액도 30%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핵, 중증질환, 희귀 난치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는 폐지했습니다. 부가세 체납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결제 시 부가가치세를 카드사가 우선 내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됩니다.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 등이 타깃입니다. 또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기저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2020년 말,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개별 소비세 감면 시한은 내후년 말로 연장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지난해 주식 등 금융자산이 10억 원 이상인 부자가 전년 대비 3만 명이나 늘었습니다. 부자들은 부동산 자산도 꽤 많았는데요. 월급쟁이나 서민들에게는 억소리가 날 정도인데 갈수록 부의 편중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부자 수는 24만 2천 명. 재작년보다 14.8% 증가한 것으로 3만 명 넘는 사람들이 10억 원 이상 부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들이 가진 금융자산은 총 552조 원으로 우리나라 가계 총 금융자산의 16.3%에 달합니다. 문제는 한 해 사이 전체 국민 중 이런 부자의 비중은 0.47%로 0.06%포인트 늘어난 반면 이들이 가진 금융자산은 1%포인트나 늘었다는 겁니다. 부의 편중이 심화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글로벌 시장의 시장 경기도 상승을 했고 저희 국내 주식시장도 굉장히 호황이었고 부동산 시장 자체도 굉장히 가격이 상승하면서 약간 금융자산 자체가 조금 확대가 된 게 아닌가라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부자들 스스로도 자녀 세대가 부모의 도움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8명에 달했습니다. 또 95.7%는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들 부자는 금융자산 외에 부동산 자산도 많았습니다. 10억 원 이상 부자들의 평균 부동산 보유액은 국내 전체 평균의 약 11배에 달했습니다. 한편 24만여 명 부자 중 44%는 서울에 살고 있었고 경기도에 20%가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부동산 경기호조세 영향으로 고소득자의 사업소득이 약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치솟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위 20% 가구의 월평균 사업소득은 142만 5,415원으로 1년 전보다 8.4% 늘어났습니다. 이는 2010년 3분기 9.9% 증가한 이후 약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겁니다. 이들의 사업소득이 많이 늘어난 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서 임대소득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갤럭시 S24의 선전 효과로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도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사수했습니다.
미국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은 2분기 세계 시장에 작년 2분기보다 2% 늘어난 스마트폰 7,950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22.1%를 차지했습니다. 다만 점유율은 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삼성에 이어 애플이 총 4,100만 대를 출하해 점유율 11.4%를 기록했고 중국 화웨이가 점유율 10.7%로 3위를 지켰습니다. 서울 시내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기계약직 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학교 내 비정규직의 시급은 내년부터 만 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에 발맞춰 서울시 교육청이 처음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계속해온 비정규직을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골자로 학교에 간접 고용했던 청소원과 조리사, 경비원 등 약 3,000명을 노사협의를 통해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바꿔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높은 단계의 정규직화라기보다는 기초 단계 및 중간 단계 수준의 정규직화를 향한 첫걸음이다. 이렇게. 그동안 무기계약 제외 대상자였던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무자 등도 전환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은 지난달 신설된 노사협력 담당관실의 실태조사를 토대로 이뤄집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준 것을 환영하면서도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선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일단 1차적인 고용 안정을 실현한 뒤 예산을 확보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8,040원이었던 서울 시내 학교 비정규직의 시급도 내년부터는 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배식 실무사나 자율학습 감독 등 일주일에 평균 40시간 미만이라는 비정규직 2,245명이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서울 내 학교 비정규직은 17개 시도교육청 중에는 물론 정부보다 먼저 생활임금 만 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보육기관도 방학에 들어가면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마음 졸이는 맞벌이 부부가 많은데요. 최근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해서 자녀와 함께 근무하는 환경을 조성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엄마 옆에서 장난감을 갖고 놀거나 엄마와 함께 블럭 쌓기를 하는 아이들. 실내 놀이방이나 어린이집 같지만 이곳은 구청입니다. 서울 광진구는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자녀를 일터에 데리고 와 일할 수 있는 자녀 동반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구청 별관의 일반 사무실을 세 단장에 최근 문을 열었는데 아이들을 위한 각종 물품과 함께 컴퓨터 등 사무기기도 갖춰져 있어 자녀를 돌보며 근무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아이를 안심하고 사무실에 데리고 올 수 있어서 매우 만족해 하시고요. 아이들은 엄마 일하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또 때로는 엄마랑 놀기도 하면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데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보육기관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야근으로 아기 맡길 때가 여의치 않을 때 종종 이용하는데요. 엄마 일하는 것도 보여주고 점심도 같이 먹으니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시행 전에는 업무 방해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아이를 데려와도 눈치 보지 않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자는 데 공감대가 모아졌고 오히려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는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구청 측은 설명합니다. 막상 아이가 제 앞에서 얌전하게 공부하거나 노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안정이 되면서 업무의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구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야간이나 주말에도 확대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책 없는 출산 장려에 앞서 아이 키우기 좋은 직장 문화 조성이 저출산 시대의 우선적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고객 응대가 10건 중 1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가 영업을 개시한 7월 27일부터 지난 1일까지 카카오뱅크의 검사 인력을 파견해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초반 160여 명이었던 고객센터 인력을 250명으로 늘렸지만 지난 1일 고객 응대율은 여전히 14%에 그쳤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카카오뱅크의 고객센터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월급 빼고는 다 올랐다는 말이 실감나는 요즘 연일 오르기만 하는 물가가 폭염에 지친 서민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장을 볼 수 있는 온라인 쇼핑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지 기자입니다. 집중호우에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밥상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상추와 배추, 시금치 등의 채소 가격이 10% 넘게 올랐고 과일 가격은 20% 가까이 급등하며 수박값이 크게 올랐습니다. 장보기가 겁나면서 온라인 쇼핑몰을 찾는 주부들이 늘고 있습니다. 주요 온라인몰들이 필수 식재료를 중심으로 최대 60% 이상 가격 낮추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신선식품을 직매입해 저렴하게 팔고 있는 건데 쇼핑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원하는 시간에 집 앞까지 배송까지 해줘 고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올해 온라인몰 상반기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25% 정도 늘었는데요. 같은 주요 먹거리 할인 행사를 준비해서 보다 저렴하게 쇼핑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박 한 통의 경우 대형마트에서 샀을 때는 15,000원이지만 온라인몰에서 구입하면 9,900원으로 5,000원 이상 저렴합니다. 휴가철 대표적인 먹거리인 삼겹살의 경우 4인 가족이 먹으려면 평균 1,870원 정도 들지만 온라인몰을 이용하면 이보다 27% 저렴한 7,960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더해 할인 쿠폰과 제휴카드 할인 등 혜택을 중복으로 받으면 더 저렴해진다는 점도 고객을 모으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껑충 뛴 밥상 물가에 실용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온라인몰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되자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종업원을 감축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지난달 외식업과 도소매업 등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문을 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92.4%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91%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본인의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요즘 야외에서 드론 날리는 모습 심심치 않게 보실 겁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서 취미용 드론의 경우는 10만 원 안팎에 살 수가 있는데요. 갑자기 추락하거나 충전 중에 배터리가 폭발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잘 날아가나 싶던 드론이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조종자로부터 멀어지자 경고도 없이 추락한 겁니다. 또 다른 드론은 먹통이 되더니 제멋대로 벽에 부딪힙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나온 취미용 드론 20개를 조사해봤더니 19개 제품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드론은 조종자의 안전도 위협합니다. 작동 중인 드론의 프로펠러를 갖다 대자 음료캔이 그대로 찢어집니다. 그만큼 위력이 강하지만 대부분 제품은 프로펠러 보호 장치가 없거나 높이가 낮아 있으나 마나한 수준이었습니다. 프로펠러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저쪽으로 얼굴 쪽으로 날라와가지고 막으려고 손을 가운데 이렇게 드론을 이렇게 친 거죠. 제가 급하게 조정이 안 돼. 그래서 이쪽 부위를 그냥 다쳤습니다. 충전 2시간 만에 배터리가 폭발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정해진 것보다 많은 전류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하는 보호 회로가 없기 때문이었는데 조사 대상 절반 가까이는 이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안전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배터리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원은 또 드론을 야간에 날리는 것은 불법이지만 LED 조명을 달았다며 야간 비행을 조장하는 광고가 많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 오늘도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청년 실업이 문제가 되면서 취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는 시대가 됐는데요. 그래서 최근엔 이 같은 심리를 노리는 취업 사기마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취업 사기요? 취업을 알선해준다고 하고 돈을 편취하는 그런 수법인가요? 네, 맞습니다. 지난 31일 피의자가 구형을 받은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부산 항운 노조조합원이 취업을 시켜준다고 하면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부산의 한 복권방에서 복권방 운영자 A씨가
이 손님 B 씨가 자신이 부산 항운 노조 조합원인 걸 알고 항운 노조 입사에 관심을 보이자 아버지가 항운 노조 관계자로 있으니까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유혹을 한 겁니다. 네, 취업을 위해서 돈을 달라고 했다고요? 도대체 얼마나 요구를 한 거죠? 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무려 5,700만 원이었습니다. 취업 비용으로 5,500만 원이 필요하고 거기에 빨리 입사를 하려면 술값으로 200만 원이 더 든다고 한 거죠. 네, 5,700만 원이요.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돈을 주고서라도 취업을 하려고 했던 B 씨의 행동도 이해가 잘 안 가지만 무엇보다 거액의 돈을 요구한 A 씨의 행동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럼 실제로 취업이 됐나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A 씨의 말이 모두 거짓말이었던 건데요. 하지만 그 사실을 모른 채 A 씨의 말을 들은 B 씨는 접대비 명목으로 현금 200만 원을 건넸고요. 이후 일주일 뒤에 취업 비용으로 5,500만 원을 통장으로 보냈습니다. 결국 취업은커녕 어렵게 모은 돈을 모두 잃게 된 상황이 돼버리고 만 건데요. 결국 A 씨는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B 씨가 얻은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충격은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된 거죠. 네, 정말 안타까운 뉴스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취업 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취업 사기의 실태를 조사하던 중에요. 이 충격적인 설문조사를 발견하게 됐는데요. 구직자 10명 중에 무려 4명은 취업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고 답을 한 겁니다. 네, 무려 10명 중 4명이요. 정말 심각한 수치인 것 같은데 어떤 조사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건가요? 네, 취업 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3월 구직 경험자 478명을 대상으로 취업 사기 경험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중 46%가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한 겁니다. 실제로 정말 생각보다 훨씬 많은 구직자들이 취업 사기를 당하고 있었네요. 네, 그렇다면 사기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네, 가장 많았던 피해 유형은 28.2%를 차지한 취업 연계 교육 과정이라며 연간 교재비나 교육비 등 추가 결제를 유도한 경우였는데요. 추가로 돈을 내지 않을 경우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는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돈을 편취한 것입니다. 또 금융사기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유형도 있었는데요. 월급 계좌를 확인한다며 그 빌미로 계좌번호나 비밀번호를 물어봤다는 사기가 23.1%, 또 느닷없이 신용카드를 발송하라는 취업 사기도 21.8%로 결코 적지 않은 수치였습니다.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허술한 사기 유형인데 조금 이상하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하고 싶은 절박한 마음에 속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심리를 악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에 화가 날 정도네요. 게다가 저 정도면 엄청난 범죄 수준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피해를 입은 금액도 상당히 컸는데요. 평균 463만 원에 달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걱정하는 취준생들에게는 정말 큰 돈인데요. 사기 유형은 이 외에도 지인을 상대로 영업을 하라는 강요를 당했다. 또 기본급 자체가 없이 의식주를 전부 대출로 처리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월급 지급이 가능한 회사가 아니었다 등으로 정말 다양한 취업 사기로 구직자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네, 이 정도 수준이면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의 정신적 그리고 금전적인 여파도 만만치 않았겠어요. 네, 실제로 취업 사기로 인한 피해 유형은 정신적 피해가 53%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금전적 피해가 30%, 기타 유형이 12%, 신체적 피해는 5% 순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취업 사기를 당했다는 걸 깨달은 뒤 앞으로 다시 취업을 해야 한다는 막막함과 더불어서 사기를 당했다는 자괴감 때문에 고통을 겪는 취준생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가뜩이나 취업이 잘 안 돼서 위축돼 있을 텐데 벼랑간 뜻하지 않은 사기도 당했으니 그 심리적 고통도 오죽했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제로 극단적인 경우엔 안타까운 선택마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3월 22살에 취업 사기를 당한 취준생 D씨가 가족들에게 취직을 꼭 하고 싶었는데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한 남성이 D씨에게 사업을 하는데 차량과 휴대전화를 마련하면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유혹을 한 것이 이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는 취업 사기꾼이었고요. 그러한 사실을 몰랐던 D 씨는 2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중고 승용차와 휴대폰을 구매한 뒤에 남성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승용차와 휴대폰을 받은 남성은 이내 해당 차량과 휴대폰을 팔아서 유흥비로 탕진을 했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사기에 걸려들었음을 깨달은 D 씨는 결국 자괴감과 또 가족들에게 미안함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네, 뭐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사연인데요. 이 절박한 심리를 악용해서 극단적인 선택마저 하게 만들다니 이 같은 취준생을 2번 울리는 악성 취업 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요? 네, 인크루트 설문에 참여한 구직 경험자들이 제시한 예방법이 있습니다. 26%의 응답자가 불충분한 기업 정보를 제시했을 때를 조심하라고 했고요. 23%의 응답자는 조건 없이 높은 연봉을 제시한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21%의 응답자가 불분명한 직무를 제시하는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입사 지원뿐만 아니라 이 밖에도 취업 지원 교육 등 이 프로그램 신청과 관련한 취업 보장 등 허위 과장 광고도 의심해보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취업 사기는 결코 일어나면 안 될 범죄 행위지만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조심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희경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